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건물을 불법 점유하고 그 과정에서 세입자를 감금까지 했다고 주장하는 사건이 접수됐는데도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는 태도로 일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세입자 등 피해자들에 따르면 지난 2월 6일 오전 9시경 서울시 강서구에 소재한 SM타워 건물에 주식회사 한성 SNS가 용역업체 직원 등 7, 8명을 동원해 건물주의 허락도 없이 시건장치를 부수고 무단 침입해 건물을 손괴하고 출입문을 봉쇄하며 세입자들의 출입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건물 2층의 한 사무실을 점거한 후 3층과 4층을 강제로 진입해 세입자를 강압적으로 퇴거시키고 퇴거에 불응한 4층의 세입자 서경만 씨와 강금한선 씨를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까지 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피해자 석 씨 등은 용역업체 직원으로부터 2시간 반 동안 감금당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공포에 떨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금이에요? 감금 112 신고해? 그 상태가 요 자리에 김상규라는 사람이 있고 문희사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있고 한 사람 여기 있고 밖에 네 사람이 폭력배인지 용역 직원인지는 모르겠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이쪽에 2시간 동안 있었어요. 눈을 마주치기 싫어서. 우리 여사 직원은 여기 있었고 여자 직원도 제압을 물리적으로 하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여기 한 사람 문희사, 키 큰 문희사, 김상규라고 하는 사장 동생이라는 사람 여기 나중에 탐문해서 그 사람이 SNS 직원이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 여자 직원이자 임원인 강금한선 씨는 이 자리에 앉았다 저 자리에 앉았다 왔다 갔다 하면서 저는 상대를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아예 파티션 뒤에 2시간 반 동안 기다리면서 계속 경찰에다 감금당한 상태니까 출동해달라 요청을 해서 경찰이 출동을 해서 그 다음에 감금이 해제됐습니다. 근데 경찰 네, 사실이고. 예, 2시간 동안 그렇게 감금당하면서 2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일방적으로 들이닥쳐서 키가 크고 덩치 큰 사람들이 밀어붙여 내가 안 밀리겠어요? 난 일방적으로 당한 사람이에요. 공포 분위기에서. 미니까 뭐 큰애들 나는 밀어닥치고 뭐 넘어지기도 하고 막 그냥 뭐 나 하고 뺏산다 하고 막 이러다가 또 밀어서 또 넘어지고 막 그랬죠. 뿐만 아니라 석 씨는 감금된 상태에서 112로 12시 15분경부터 5차례 신고를 했으나 강서경찰서에서는 오후 2시경이 돼서야 출동하는 바람에 2시간 반 동안 감금되어 공포에 떨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석 씨 등이 거세게 항의하자 주식회사 한성 SNS 직원들이 석 씨의 팔을 비틀고 힘껏 밀치는 등 폭행까지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늑장 출동한 경찰은 석 씨의 말은 듣지도 않을 뿐더러 감금 상태도 확인하지 않고 쌍방이 잘 해결하라는 말만 되풀이한 채 돌아가 버렸다며 당시의 공포에 불안해하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제가 2월 6일 아침 9시 한 40분경 출근을 해서 업무를 보는 중에 갑자기 폭력배 한 6, 7명이 동원이 돼서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제 사무실에. 당신 누구세요? 여기는 우리 다월 신탁에서 위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위임서를 내보세요. 등기부등본을 보내세요. 보여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무조건 퇴거를 하라. 그래서 제가 경찰에 112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는데 한 불과 1, 20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와서 보니까 민사에 관한 부분이니까 우리는 관여하지 않겠다. 폭력 사태가 벌어지거나 하면 우리가 적극 개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폭력배를 동원한 그 SNS 직원들이 이 사람들은 불법 점거를 하고 있으니까 열쇠를 따고 왔으니까 퇴거를 시켜주세요. 라고 해서 그러면 법원에다 정식으로 명도 청구를 해서 와야 될 일이지 당신들이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와서 남의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하냐. 그렇게 해서 경찰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 감금을 당했습니다. 못 나가! 1절. 물리적 제압을 당했습니다. 제가. 이쪽에 한 사람, 저쪽에 한 사람, 이쪽에 한 사람 세워놓고 어딜 나가면 팔을 밀치고 목을 치고 꼼짝도 못해. 2시간 동안 감금을 당했습니다. 그 사이에 112 신고를 5번, 6번 했습니다. 감금 당한 상태니까 빨리 출동을 해 주십시오.
경찰이 출동했을 때 2시 제가 신고한 시간이 11시 50분경인데 2시가 넘어서 경찰이 출동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오니까 얘네들 태도가 감금하지 않은 것처럼 유연한 태도를 보이면서 경찰관한테 제가 감금을 당했습니다. 여태까지 그러니까 경찰 출동한 지구도 경찰관이 그런 문제는 정식으로 형사고소를 하세요. 지금도 생각을 하면 우리 여직원도 감금 당했어요. 나이 많은 여직원 임원입니다. 이사인데 여직원은 따로 거기 이사라고 온 사람이 밀치고 여자를 제압하면서 꼼짝 못하게 2시간 30분 이상을 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밤에 잠이 오질 않아요. 사건의 건물인 SM타워는 시행사인 수명산시티가 지난 2008년경에 건축한 것으로 현재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이 수탁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불법 점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한성 SNS는 1순위 채권자인 푸른저축은행과 최근 계약하고 금융권 대출을 통해 채권을 확보하려는 계획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권 대출을 위해서는 건물의 일정 부분 명도 확보가 필수적인데 사정이 여의치 않게 되자 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 강제 점유라는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3층의 경우 건물주인 수명산시티와 지난 2012년 10월경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였으나 공사 대금을 지불받지 못하여 대신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는 원풍건설의 사무실을 무단으로 침입해 재물을 손괴하고 출입을 막고 대치하고 있어 긴박감이 감돌고 있으며 자칫 물리적 충돌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 사고를 당해서 3호제를 지내고 와서 보니까 10시간 반경쯤 오니까 문을 싹 닫아버리고 길을 다 바꾸고 못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어째 못 들어가게 하냐? 그러니까 여기 신탁에서 이음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전부 다 우리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거시기를 한다. 우리가 점유를 한다. 당신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 계약서를 가져와라. 그러니까 계약서 다 해놓고 해놨다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계약도 안 했고 신탁에 가서 다 알아본 결과 이 소송 유임장만 이것을 해줬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것을 보고 유임장이라고 나보다 그렇고 경찰들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경찰서에 내가 전화를 한 6, 7번 했어요. 나중에 와서 나한테 오지도 않고 그래서 나보다 고소를 해요. 그래서 강서경찰서에. 그래서 강서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넣었어요. 그랬더만은 이것은 안 된다고 민사다고 함수로 이것은 형사사건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 전부 기물 파기하고 전부 다 뜯어버리고 키 다 바꾸고 온 것이 그 형사건이 대체 형사건이 아니냐. 그래서 그럼 서류를 주라. 그래가지고 내가 검찰청에다가 다시 이것을 고소장을 내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청 민원실에서 지금도 이런 세상이냐고 나보다 그 서류를 읽어보더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 억울해 죽겠어요. 이거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 와서 그래요. 이 건물 주인은 따로 있고 윤석길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 주인이에요. 그리고 윤석길이가 공사를 했기 때문에 얘가 돈을 얘가 승계를 받자고 돈을 못 주다 보니까 여기에서 사무실 쓰고 있으면서 돈을 줄 때까지 이것이 써라. 그래서 있는데 와서 이런 사건이 난 겁니다. 이 사람 다 철수를 시켜줘야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철수를 좀 해주라고. 철수를 해주고 우리가 이야기했으면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나 취재진의 취재 결과 주식회사 한성 SNS는 본 건물을 강제 점유할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하나자산신탁은 한 법무법인에 위임한 소송 위임장으로 한성 SNS가 권리를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건물 점유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한성 SNS에 어떠한 권리도 위임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현재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설사 이게 진짜 우리가 발급했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제가 볼 땐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서 경찰서에서 해결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도 그것인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불법이 아니다 맞다 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발급했다고 해도 그건 불법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소송에 대해서 위임한 그렇지, 거지. 그렇지. 이거 무슨 뭐 유치권을 뭐 자기랑 강제로 그렇지. 실력을 행사를 해요. 예, 예, 알아서 예. 그러면 형사 예, 처벌을 예, 하시던지 선생님들끼리 알아서 해결하시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뭘 왔다 틀렸다고 말할 위치도 안 되고 말을 다 해도 받아들여지도 않고 그렇죠. 하지만 서울 강서경찰서는 피해자들의 강력한 요구에도 2주째 방치하고 있어 불법을 묵인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으며
또 강금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담당 조사관도 아닌 경찰 간부가 모든 조사 과정에 개입하여 조사 내용을 일일이 체크하며 피해자를 회유하려다 말다툼까지 벌였다고 밝히며 강한 불만과 유착 이호까지 제기하고 있어 자칫 경찰 내부의 청렴 의지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고소인 진술을 위해서 강서경찰서에 2시 출두인데 한 10분 전 1시 50분쯤 도착을 했습니다. 가니까 조현우 형사가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길래 지금 시작을 할까요? 아니면 담배 한 대 태우고 와서 할까요? 라고 하니까 옆에 동료인 듯 누군지 모르겠으나 시작하시죠라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담당 조현우 형사보다는 옆에 있는 동료 같은 사람이 적극적인 고소인 진술에 개입을 해서 실례지만 당신 이 사건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니까 나 형사과장이요. 그래서 조현우 형사한테 이 사람 형사과장 맞습니까? 그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일일이 지금 고소인 진술에 간섭을 하며 수사주의를 합니까? 하니까 수사주의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럼 당신이 수사주의를 하든지 형사과장이 그 사람은 1시 50분부터 4시 1분에 조사 끝날 동안 고소인 진술에 진술 끝날 동안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상대 피고소인의 방어를 변호사 이상으로 했습니다. 당신 잘못 고소되면은 당신 처벌받을 수 있어. 처벌은 내가 받을 테니까 고소인 진술만 받아주세요. 당신 감금 아닌데 어떻게 해서 감금 아니라고 하냐. 우리 필름을 다 가지고 있다. CCTV 설치되어 있는 걸 아냐. 난 모른다. 그네들의 CCTV는 전부 편집해 놓은 겁니다. 제가 경찰에 초동 신고를 해서 출두했을 때 경찰이 12시 50분에 철수한 다음에 감금한 필름은 없었어요. 제가 자유로이 11시 50분까지 다니는 것만 더빙을 해서 보여주면서 하길래 강력하게 보여주기를 요청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 일방적 이야기를 하면서 담당 형사인 조현우 형사는 제 아들 볼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마치 그 형사과장이라는 사람이 조사를 하는 것처럼 진술을 받는 것처럼 이거 물어봐 저거 물어봐. 그래 당신 국가공무원으로서 경정인데 이런 품위 손상하는 발언을 해야 되니까 당신 가만 안 놔둬. 당신 가만 안 놔둘 거야. 지금 만약에 당신이 이게 허위로 잘못되면 무고로 되는 거고 무고는 당신이 판단하는 게 아닐 텐데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옆에 그러자 동료 형사가 좀 조용히 해주세요. 예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떠드는 거는 형사과장이 더 떠들었어요. 제가 그 CCTV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고소 음성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당신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그래서 제가 너무 성이 나서 언제 한성빌딩에 입주를 했냐라고 해서 2013년 8월경이다라고 했더니 안 맞는다 담당 형사가. 옆에 그 누군가 건물 사용한 사람 이름을 대면서 이야기를 하길래 잘 기억이 나질 않아서 아마 시간 착오인 것 같다니까 왜 진술 번복하냐 형사과장이길래 여보 진술 번복이 아니고 기억이 안 나서 당신 마누라 생일 기억해요? 당신 생년을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말꼬리를 잡는다고 하길래 도대체 누구한테 조사를 받아야 됩니까? 과장한테 받아야 됩니까? 형사한테 받아야 됩니까? 그러다 끝까지 형사과장은 떠나지 않고 왼쪽 오른쪽 담당 형사 책상 뒤에서 모니터를 마우스로 클릭하면서 제 조사하는 내용을 다 봤습니다. 끝까지 회유를 했습니다. 제가 진술 거부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취하는 겁니까? 취하 못한다. 취하지 않으면 당신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처벌을 받을 테니까 진술하는 대로 해주세요. 그러면 왜 감금이냐? 가둬서 감금 아니냐? 그 폭행은 왜 했냐? 집단으로 두드려 패서 단체로 해서 해야 되는 거냐? 밀치고 때리고 못 나가 하는 게 이게 폭력이지 다른 건 뭐 있습니까? 내가 진술한 대로 해서 해주세요. 끝까지 형사과정은 2시, 4시, 오후 4시 1분 조사 끝날 진술 끝날 때까지 같이 참여를 했어요. 그 사람이 저는 형사과장으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제기를 했고 어제 저녁 11시 반경 경찰청 상황실에 제가 신고를 해서 정말 그 사람이 형사과장이 맞는지 제가 좀 알아봐 달라고 한 결과 어제 밤 11시 37분 상황실에 경이 전화가 와서 경입니다. 지금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니까 경이라고 하면서 제가 확인한 결과 그 사람은 강서경찰서 형사과장이 맞습니다. 당시 제가 있질 않았기 때문에 보통 지휘선상에 있는 과장들은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할 정도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 시작서부터 진술 끝날 때까지 전부 수사에 관여를 했고 적극적으로 피고소인의 비호를 하고 변호사 같은 그런 걸 들어서 제가 그 피고소인과 밀착 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진정을 하게 된 그런 배경입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지금도 검찰청에 가서 다시 제가 지금 진정을 넣을 참입니다. 이 비리경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비리경찰관이에요. 사회 경험이 부족한 아마 업체와 밀착을 해서 그런 것이 제 눈에 훤히 보였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제가 전부 가서 사법기관에 가서 진술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어제 형사 5팀에서 저 조사 과정을 CCTV로 반드시 동영상을 돌려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상황을 리얼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더 할 말은 많지만 지금 흥분해서 그냥 말을 못 하겠어요, 제가. 권리를 위임받았다는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난 주식회사 한성 SNS가 현재 2주째 불법 점유를 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항의가 거세지고 있는데도 경찰이 좀처럼 민원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있어 자칫 더 큰 불상사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YBC 뉴스 강효숙입니다.